안녕하세요. 저는 대치동에서 김현정 수학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현정입니다. 최근에는 대치동 수학고민상담소라는 책을 이제 발간해서요. 최근에 낸 책은 수학은 선행이다. 그 내용으로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받은 길이 있는데 수학을 이제 학년마다 우리 학생들이 처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하고, 특히 학부모님도 많이 이제 좀 잘 모르시고 시행착오를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으세요. 그래갖고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서 또는 책 내용을 해서 학생과 학부모님께 좋은 길잡이가 되도록 요즘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33년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학생들 가르쳤고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이제 초등 때, 그 다음에 중등 이렇게 공부를 했을 때 이제 고등학교를 가고, 그 다음에 대입시를 치르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 데이터가 너무너무나 많아요. 초등학교 시절에는 선행을 많이 하지 말라고 하는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돼서 예비중일 됐을 때요. 그때는 이제 중학교를 간다 해서 어머니들께서 진단 테스트를 많이 해보세요. 근데 진도를 뭐 중등 1-1까지 나간 학생도 있고 1-2까지 나간 학생도 있고 뭐 중등 3-1까지 나간 학생도 있고요. 심지어 공통수학원이 고등학교 가서 1학년 1학기 때 배운 내용이거든요. 거기까지 나간 학생들도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실제로 시험을 치렀을 때 제가 봤을 때는요,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선행 나간 게 그냥 무늬만 선행을 나갔지, 실제로 공통수학원의 내용을, 그러니까 정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습 문제를 제대로 푸는 학생은 많지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생들은 성급한 선행을 하는 것보다 좀 수학의 흥미를 잃지 않고 개념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는가, 처음 배우는 개념을 정말 내가 이거를 정확히 알아서 어머니들께 설명을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고요. 또 선행 또 안 나가면 또 안 되기 때문에요. 한 중학교의 과정이 한 학기 1-1이나 1-2까지 선행은 저는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개념은 어렵지가 않아요. 어려운 개념, 쉬운 개념은 없고요. 학생들이 개념을 처음 배우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제가 제일 중요한 게 개념 수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도 개념이 뭔지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개념 공부라는 이 개념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개념 공부는 그래서 개념서 가지고요, 각 단원에 나오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를 하고요. 그 중등과정 들어가고 또는 고등과정 들어가면 증명해야 될 게 상당히 많거든요. 다 증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외워야 돼요. 암기하는 방법을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 됩니다. 문제풀이에 관한 테스트만 많이 하시는데요, 개념에 관한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학부모님께서 너무 잘 아세요. 백지 테스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냐면요, 외우는데 뭐도 외우냐면 내가 공부하는 그 개념서의 목차도 다 외워야 돼요. 그게 목차 테스트거든요. 그러면 1장이다 그러면 1장에 나온 개념이 개념서 갖고 공부가 다 돼 있어서 정리가 돼 있는 걸 가지고 그대로 테스트를 하는데, 어디다 테스트하면은 백지에다 테스트하는 겁니다. 백지에다 쓰는 겁니다. 그대로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학부모님께서 채점을 해 주시거나 또는 선생님께서 채점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알아서 공부를 하면 정말 저학년일 때요, 초등 5학년이나 6학년 때부터 이 방법을 좀 익숙해져서 좀 배우다가 중등과정 가면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면은 정말 제대로 공부를 잘 할 겁니다. 선행을 안 해도 현행 공부를 잘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선행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때가 어떤 때냐면요,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어차피 잘해요. 혼자서도 잘하고 학원 안 다녀도 잘하고 이 학원 저 학원 아무 데나 가도 다 잘해요. 근데 중위권 또는 하위권 학생들을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경험이 조금 없을 때, 초창기 때 어떤 학생을 가지고요, 제가 진도를 한번 다 빼봤어요. 네, 중학교 때요. 고등과정을 뭐 공통수학원, 공통수학2 돼서 진도를 다 빼봤어요. 그랬더니 진도를 좀 다 많이 뺀 학생과 진도를 안 한 학생들하고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면 개념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요, 현행 문제풀이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좀 수학을 못하는 애들, 학교 성적이 낮은 애들은요, 제가 무조건, 야, 어차피 배울 개념이니까 수학은 어차피 배울 거야, 어차피. 그러니까 그거 좀 땡겨서 빨리빨리 한번 해보자 하고 다그치게 됐어요. 100%다 성공했어요. 중학교 3학년 1학기 내신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1학기 내신은 중등 3-1이거든요. 거기 가면은 뭐냐면은 식 계산하는 거, 인수분해, 방정식, 그 다음에 이차함수가 나와요. 우리 학생이 중등 3-1 과정도 배우고요. 공통수학원 선행을 했어요. 빨리요. 그 다음에 공통수학2 선행도 했어요. 심지어 만약에 대수 선행도 했어요. 자, 그 학생이 이제 중학교 3학년 1학기가 돼서 그러면은 3-1 내용을 보면요. 그 3-1의 심화 문제는 다 어디 있냐면 공통수학 1, 2의 정석의 본문에 다 있어요. 선행 공부할 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처음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강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뭐 학원 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수학은 좀 관리가 필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인강 중에서도요, 요즘은 줌으로 수업하면서 선생님께서 숙제 검사도 하시고 시험도 보는 그런 이제 수업이 있습니다. 그 수업이면 괜찮습니다. 숙제 검사도 하시고 시험도 보고요. 그 다음에 질문도 받아주시고. 근데 이제 일방적으로 하는 녹화 방송에 대한 어떤 수업은 크게 학생들한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머니께 또 이런 질문 드려요. 이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 이제 두 분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님 한 반에 15명 반이 있고요. 어떤 선생님 그 반에 2명인 반이 있어요. 그러면 어머님 어떤 반을 선택하시겠어요? 하면은 대부분 어머니들이 어떤 반을 선택하는 줄 아세요? 네, 사람 수가 적은 학생을 좋아해요. 인원이 없으니까 관리가 더 잘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고 2명인 반을 선택하시는데요. 저희는 아니 어머니 15명인 반에 가야 돼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2명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의 능력과 15명, 20명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의 능력은 다르거든요. 15명의 가르치시는 선생님은, 20명 가르치는 선생님은 능력이 좋기 때문에 학생이 더 몰리는 거고요. 2명은 선생님이 좀 못 가르치시거나 관리를 못하니까 학생이 요밖에 없는 거거든요. 시험을 보는가 안 보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입학 상담 하실 때 최소한의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시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시험을 봤을 때뿐만 아니라 보고 나서 피드백을 어떻게 주시는가 학원에서 그것을 꼭 확인하시는 게 좋으세요. 객관적인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야 우리 학생이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가, 성취도는 어떤가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초등 때 수학 공부하고요. 중등 때 수학 공부는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릴 때요. 이것도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초등 6학년 때 우리 학생이 이제 중등 과정 선행을 할 때는요. 초등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에서 공부하면 안 돼요. 그땐 학원을 바꿔주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중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에서 중등 과정을 공부해야 돼요. 이거는 또 중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중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중3학년이 됐을 때 고등과정을 공부할 때요. 중학생들만 다니는 학원에서 고등과정을 공부하면 안 돼요. 고등학생들이 다니는 고등 전문인 학원에서 고등과정을 배워야 돼요.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야 초등학생들도 중등과정을 잘 배우고 중학생도 중등과정을 고등강사한테 배우게 돼요. 고등강사한테 배워야 고등과정을 잘 배우고요. 중등학원에서도 중등학원에서 가르치시는 중등선생님께 배워야 중등과정을 제대로 잘 배웁니다.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신이 중요한 학기가요. 딱 3번 있습니다. 중학교 때요.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는 내신을 안 보거든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시험을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도 봅니다. 그땐 비상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는 시험이 없었거든요. 1학기 때 시험이 없다가 2학기 되니까 그때는 완전히요 비상이야 비상. 어머니들께서 처음 시험을 냈어요. 그래서 그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그때는 정말 내신에 올인하셔야 되세요. 학생이 어떤 연습을 많이 해야 되냐면 제한된 시간에 문제 푸는 연습을 못했어요. 여태까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슨 연습을 해야 되냐면 빨리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하고요. 2학년 1학기 때. 중2상도 굉장히 어려워요. 학생들이요.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2학기 2- 도형 부분이다. 이때는 수학을 잘 못한 학생은요. 선행시키지 마시고 내신에만 올인하세요. 2- 내신이 제일 어렵습니다.
우리 학생이 만약에 공통수학원, 공통수학 대신 선행 진도를 나간 거 하고요. 2- 도형 내용하고는요. 거의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대수 파트 2-1하고 3-1은 선행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요. 내신이 굉장히 쉽거든요. 그런데 2-2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아무리 선행을 많이 했더라도 학교 시험을 잘 못 보면 수학에 자신감이 없고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학교 시험을 잘 봐야 됩니다. 2학년 2학기 때는 내신에 올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어떤 소단원을 정해서 학생이 풀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풀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쪽수로 10쪽부터 15쪽 풀 거야 하면 10쪽부터 15쪽까지 일괄적으로 쫙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푼 다음에 채점을 해야 되는데요. 채점을 이제 초등 어머니께서 채점을 어머니께서 많이 해주시잖아요. 저는 웬만하면 본인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간과정 들어가잖아요. 그럼 절대로 채점해 주지 마세요. 학생이 스스로 채점하게 해주세요. 자꾸 채점을 이렇게 해주시면요. 학생이 스스로 뭘 틀렸는지를 몰라요. 내가 직접 채점을 해야 동그라미 짝짝 해야 이게 그럴 때마다 자기 충격요법이 좀 와야 돼요. 채점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틀린 문제 나오면 자기가 다시 풀어봐야 돼요. 풀고 또 그 다음에 또 채점을 또 해야 돼요. 그러면 틀린 문제에 또 맞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를 몇 번 반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괄적으로 해설지를 꼭 봐야 됩니다. 맞은 문제도 봐야 돼요. 답이 맞았다 하더라도 풀이 과정이 다 맞았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학생들 다 알아요. 그런데 이제 맞은 거는 그냥 넘어가고 틀린 것만 이제 그 마지막까지 틀린 것만 보는데요. 해설지를 보는 것도 공부입니다. 해설지를 봤을 때 공부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답이 맞았던 것도 내가 풀었던 풀이하고 비교를 해서요. 아, 이 방법이 더 좋구나. 내가 어느 부분이 좀 내가 줄여서 이걸 생략했는데 생략하면 안 되고 더 보강을 해야겠구나 하면서요. 빨리 문제를 이제 풀고 넘어가는 것보다도 이제 맞았던 문제도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틀린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틀린 문제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틀린 문제를 그냥 해설지 보고 다시 풀어보는 걸로 끝내서는 절대로 내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이제 이런 영상을 많이 올렸었어요. 하냐면 이제 틀리면 저희 책에다가 이제 표시를 하잖아요. 틀리면요. 그러면 틀린 날짜를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 풀었는데 틀렸으면요. 틀린 날짜를 적어요. 책이 만약에 10장까지 돼 있다 하면 우리가 만약에 1장을 풀어서 채점했을 때 1장을 풀었을 때 이제 1월 1일에 틀렸어요. 그러면 2장 공부를 또 하잖아요. 2장 공부를 또 이제 다 풀고 또 채점하고 이제 또 오답도 했을 때 오답하면서요. 전에 풀었던 틀린 문제를 또 풀어보는 거예요. 틀린 표시가 돼 있는 이제 그 문제를 다시 풀어봐서요. 맞으면 이제 동그라미. 틀리면 또 틀린 날짜를 또 적게 돼요. 내가 만약에 이제 1월 4일 날 또 틀렸어요. 그 1월 4일 날짜를 적고 또 다음 3장을 공부를 해요. 3장 공부한 다음에 또 이제 문제 다 풀고 3장 오답하고 나서는 또 다시 1장, 2장에 틀렸던 문제를 또 푸는 거예요. 그럼 1장, 2장에서 또 틀렸던 문제가 나오면 또 다시 그 날짜를 또 적게 돼요. 그러면은 자꾸 앞에서 틀렸던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내가 다 할 때까지 이제 또 풀게 되기 때문에 이게 완벽한 오답입니다. 결방도 중요하지만요. 중학교 3학년 한 학기가 통째로 중요합니다. 중학교 2학년 결방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학생이 중3이 됐을 때 3월부터 고등학교 바로 입학하기 전 2월까지 1년이 수학은 이때 다 수학 실력이 다 결정이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중3 때 고등선행 과정 개념 공부라도 다 한 학생은 고등학교 됐을 때 그냥 내신 문제풀이 막 들어가거든요. 그 수능 문제풀이 막 들어가도 되는데 개념 공부 안 된 학생은요. 또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수학을 잘하고 못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수학을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요. 개념진도 안 나가면 그 많은 개념진도를 나가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요. 뭐 내신 문제풀이 하는데 수능 문제풀이 하는데 좀 제약이 많이 걸리고 우리가 예상하는 등급에 좀 못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3 학생들은 제가 이제 제 책을 보면은 그 중3 로드맵이란 표가 좀 있거든요. 그 표를 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통수학원 공통수학 2까지만 진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발 대수, 그 어려운 대수 미적 부분까지 개념 진도를 꼭 나가셔야 고등학교 가서 수능 문제풀이가 아주 수월하게 됩니다. 중학생들은요,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는요, 일단 내신에 충실해야 돼요. 내신에 충실하면서 선행을 그 다음에 생각을 하세요. 수학이 좀 부족한 학생들은요, 그 시기에는 선행 안 해도 돼요. 그냥 내신에만 올인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선행은 언제 하냐면요,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하시면 되세요. 방학 때, 그러니까 수학이 좀 못했는데 수학 실력을 점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이제 방학 때 이용해서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이제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내신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전에 방학 때는 그 다음 학기에 봐야 되는 내신 공부를 미리 그 전 방학 때 심화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학교 3학년 1학기, 2학기는 무조건 선행입니다. 그때는 내신에 올인하면은 고등학교 가는 준비 내용이 좀 빠지게 됩니다. 학기 때마다 좀 다릅니다. 이 수포자가 된 거는 이 학생이 문제가 아니에요. 학생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수학을 못하는 것도 아무런 학생 잘못이 없어요. 학생도 얼마나 수학을 잘하고 싶겠어요. 굉장히 잘하고 싶어해요. 그리고 포기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얼마나 힘들면 포기를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학생한테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분이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생이 어렸을 때부터 좀 수학을 좀 흥미를 가지고 잘 하게끔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학을 안 하게 되려고 하는 수포자가 언제 생기는 줄 아세요? 이게 딱 이게 3번 나와요, 3번요. 그 시기를 좀 잘 넘어가야 돼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 그 다음에 고1 때. 이 시기를 잘 옆에서 잘 보셔야 되세요. 그래서 그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학생들이요, 우리 학생들이 맨 처음부터 난 수학을 안 할 거야 라고 다짐한 학생 한 명도 없어요. 하다 보니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문제가 안 풀리고 공부가 안 되니까 어느 순간 놓는 거거든요. 그거 뭐냐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문제가 왜 안 풀리냐? 문제를 풀려야 되는 수단이 있거든요. 문제 풀려면 뭘 알아야 풀잖아요.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는 거야. 그게 뭐냐면 개념입니다. 네,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선생님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요. 제가 한 영상 선생님도 굉장히 많이 보시더라고요. 개념이 뭔지 그 원리를요,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수학을 안 가르치시는 학부모님께서 직접 가르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초학 6학년도 굉장히 어려워요, 내용은요. 그런 개념을요, 정말 쉽게 그렇구나 하고 흥미있게 개념 공부를 잘 접해서 거기에 적용되는 개념에 관한 문제를요, 차분히 쉽게 잘 풀어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학 못하는 애들요, 절대 야단치시면 안 돼요. 야단치시면 안 되고 조금 잘한 거 가지고 많이 칭찬해 주세요. 근데 학부모님 그게 좀 잘 안 되세요. 그래도 참으셔야 돼요. 참으시고 칭찬해 주시고 좀 다독거려 주시고 하면은 학생들은 더 용기 내서 공부 잘 할 겁니다.